이 책 뒷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뭔가 행복해지기 위한 뇌 건강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면 뭐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스스로도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행복한 뇌를 관리하는 방법 좀 듣고자 하는데요.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소리내서 뭔가 좀 가식적이더라도 막 웃는 것도 심지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우울한 사람을 자꾸 웃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일부러 막 박수치고 웃고 막 웃는 얼굴 짓고. 예. 그러면 근육이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근육이 결국은 그 근육을 움직이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예. 그게 뇌가 웃는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바뀌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네. 막 웃을 경우에 우리가 막 웃는 얼굴을 하는 이것과 네. 일부러 여기서 막 웃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도 이쪽에서 보면은 웃는 얼굴을 관장하는 부위들이 그렇게 웃는 것과 바뀌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억지 웃음이라고 해도. 그렇죠. 근육이 웃는 근육이 되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건 이미 연구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 이렇게 틀어드리면 안 웃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디 데려다가 막 레크레이션을 한다라든지. 일부러 웃게 하고. 예. 일부러. 그냥 보고는 좀 웃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둔마되어 있고. 예, 그렇죠. 자극이 오더라도 별로 기분이 저긴 뭐야? 좋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일부러 이제 모아서 박수치기 하고 일부러 막 웃게 막 만들잖아요. 그게 웃음 치료죠. 그러면 근육이 바뀌고 그 근육이 바뀐 게 신경세포를 바뀌게 하는. 운동, 충분한 수면, 또 일광욕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심지어 명상을 하는 게 뭐 사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잘 체감을 못 하겠거든요. 앉아서 언제 이거 하고 있고 막. 근데 그냥 멍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멍 때리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막 뭐라 해야 되나 어렵게 명상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제 명상과 멍 때리기는 조금 달라요. 예, 제가 조금 너무 다른데. 무식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예. 이제 멍 때리기는 이런 경험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소나기가 주룩주룩 오잖아요. 네네네. 오는데, 아, 비가 오는구나. 그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하는데,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한 4, 5분 지났어요. 그 4, 5분 동안 별 생각 없이 그렇다고 잔 것도 아니고 멍하게 이렇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강아지 집에 이렇게 강아지가 졸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따뜻하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멍해져요. 요즘에 왜 흔히들 불멍이라고 하는 캠핑 가서 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멍때리기거든요. 그게 멍때리기 대회도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여기 여의도에서 하잖아요. 몇 시간 가장 동안 멍때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멍때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게 뇌를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휴식. 그 멍때리기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네. 뇌 연구를 해봤더니 뇌가 쉬고 있을 때 네. 사실은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했더니 여러 부위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어떤 수면할 때 이제 꿈꿀 때 좀 뭔가 정리가 되는. 예. 그런 것처럼 회로가 특정 회로가 딱 정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게 그 부위가 돌아가는데 자극이 됐을 때 그 어떤 부위가 돌아가야 되는 그 부위끼리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게 우리도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놀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끼리만 노는 것처럼 뇌도 그 비슷한 부분끼리. 그 친한 부위끼리만 놀아.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망이 있을 거라고. 네네네. 그 망이 도는데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게 활성화되는데 네.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요놈끼리들만 조용히 그냥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와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놀고 있는데도 이놈들끼리 조용조용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하고 안 하고. 그 중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컴퓨터에 디폴트가 있잖아요. 예. 초기화. 새로 초기화. 예. 뇌를 초기화한다. 아. 디폴트 모드. 그만큼 초기화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깨끗해지잖아요. 깔끔하게. 다른 부위들은 다 그런 부위들이야. 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어떤 부위는 주의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 신경망. 그러면 주의 집중을 할 때 그 부위가 활성화돼요. 네. 그런데 가만히 멍하게 있더라도 그 부위가 조금씩은 활성화돼요.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새 소위 말하는 휴지기 신경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그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신경망이다. 쉬고 있을 때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고, 네. 쉬고 있을 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네. 그 부위는 활성화가 떨어지고 다른 부위들이 활성화돼요. 다시 또. 다시 말하면 쉬고 있을 때는 그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오면 그 부위는 쉬는 거예요. 아니, 활성화 안 하고 네네. 다른 부위들이 활성화.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멍 때릴 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네. 명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식적인 뇌의 기능을 바꾸는 거거든요. 멍 때리기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인 것보다는 네. 수동적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뭔가 모르게 갑자기 그런 상태에 확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 1등하는 친구가 어린애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어린애들은 그런 걸 잘하죠. 어른들은 생각이 많았어. 좀 어렵죠. 근데 명상은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쉽지 않죠, 명상이. 예.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이 이제 두 가지 뭐가 있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한 가지 화두를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하나는 생각이 그냥 들 때 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서 그냥 명상을 하는. 그게 이제 불교의 일종의 방법이죠. 그런 게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의식을 좀 약화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뭐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뭐 100% 이런 거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뭐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뇌 기능을 바꾸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네. 실제로 다르다고요. 명상을 오래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뇌 기능이, 뇌의 연결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아, 연결성이 더 발달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제가 해봤고요. 네. 그런 디폴트 모드, 아까 저희 연구를 통해서 다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요 사이는 뭐 이제 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실제로 뇌 기능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게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 산만하기도 하지만. 근데 멍 때리기도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드는 생각이, 교수님은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나요? 약간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막 멀티태스킹 했잖아요. 뭘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다음에 뭐 해야지. 그리고 다른 어떤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뭘 기획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내일은 뭘 해야 되고, 주말엔 뭘 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서 저녁에 와이프가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그러면 그 메뉴를 생각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입에 들어와서 배만 차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생각이 저 어딘가에 멀리 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뇌 기능을 크게 그냥 보면, 피질 쪽은 약간 이제 주로 생각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피질 아래쪽에
부위들이 있거든요. 네. 소위 이제 변연계라고 해서 림빅 시스템, 변연계. 네. 네. 감정과 좀 관련이 있고 본능과 관련이 있고 네. 이런 부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이 피질과 이 본능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감정 이런 부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밑에 또 이제 생명 현상과 관련되는 부위들이 있긴 있죠. 네. 근데 이 두 부위들이 기능이 좀 다른데 네. 이 기능이 적절히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편안한 상태가 돼요. 네. 뇌가. 네.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욕망, 본능 네. 이런 거를 너무 여기에만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이 너무 본능대로만.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 피질 기능이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빠?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야. 그거 내가 이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 아니지. 위에서 억누르잖아요. 네. 억제력이 있다고. 네. 도덕적인. 네. 그런데 죽이고 싶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네. 이 피질의 기능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피질의 기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피질이 많아요. 하루 종일 다 이 생각을 하고 네.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뭐 이런 감정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 복잡해. 잠도 못 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면 이런 복잡한 생각이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래쪽의 기능과 이 피질의 기능이 적절히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잠을 자고 밤에 이럴 때는 네. 피질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쪽 기능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올라올 때 편안하게 해주는 예.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식이 있을 때 편안해지고 의식이 있을 때는 이 기능이 좀 활성화되죠. 그럼 이게 억누르기도 하고 이런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걸 좀 정리도 하고 네. 이런 합리적으로 좀 뭘 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한쪽 기능이 좀 세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생각이 많고 좀 뭔가 자꾸 계획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미리 뭘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합리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비합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해야 또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술을 먹으면 뇌의 피질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 술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술을 먹으면 피질 기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 아래쪽의 기능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 낮에 조용하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술 먹고는 갑자기 그냥 막 올라오고 자기 상사 막 욕을 하고 막 뭐 그러잖아요. 네네. 돌변하잖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 조용하고 그냥 술 먹으면 피질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질이 평소에 억제하고 있는 걸 풀어버린다. 그러니까 올라오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막 상사 귀에 들어가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상사로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그런 걸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적절히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서 계속 쌓인다.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이걸 해결을 못한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적절히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 머릿속에서도 약간 그 위아래 거를 같이 이제 좀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었네요. 커피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커피도 많이 먹기 때문에 자극을 자꾸 하니까 또 생각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오히려 생각이 많고 막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은 일종의 뇌가 항상 이렇게 긴장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뇌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밤에는 떨어져서 편안한 상태가 돼요. 이런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 예. 밤에도 활성화되어 있어. 그렇죠. 밤에는 떨어뜨리고 낮에는 활성화시키고 이런 리듬감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은 네. 낮에도 그렇다고 운동하고 뭐 활성하게 활동적으로 뭘 하는 것 아니면서 뭐 깨어 있고 이런데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네. 사이클이 낮에도 활성화되는 게 약하고 밤에도 비활성화가 약하고 비활성화하고 활성화되고 사이클이 있어요. 약간 조금 스위치를 좀 내리는 약간 그런 그렇죠. 식이 좀 필요하네요. 예. 야, 오늘 교수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권준수 교수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진료 받거나 상담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고 아까 초반에. 그건 농담이고요. 농담이. 사실 병원에 와서 뭐 치료받고 이런 분들보다도 네. 그냥 오히려 병원에 오기 전 네네네. 그냥 약간 관심도 건강한. 있고 약간 뭐 약간의 그냥 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간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네. 약간 힘든 부분들을 이래서 이랬구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제목도 그냥 뇌를 읽다가 아니라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뭔가 지적 호기심도 채우실 수 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뭔가 감성적으로도 좀 도움이 네. 되는 그런 책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뭐 디지털 치료라든지 뭐 요즘 그 뭐 유행한다는 그 뉴럴링크 뭐 개발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책을 통해서 보시는 걸로. 미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긴 시간 저희가 좀 실례가 많은데.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